네, 안녕하십니까. 문두일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3강 함수 미분, 예제하고 유제, 그 다음에 간단한 기본 개념 주로 좀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미분이라는 단원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연습 문제는 못 풀었는데 이 시간에는 연습 문제 기본 편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올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기본 문제를 다 풀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 기본에 저희가 풀었던 예제하고 유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는 생략하고 비슷하지 않은 문제 위주로 그냥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 3-1은 그런 의미로 패스. 패스. 자, 기본 3-2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의 1번. F'라인 제로가 2분의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세제곱 f의 n분의 2 마이너스 f의 양의 세제곱. 자, 되시죠? 네, 일단 여기 어쨌든 극한을 보내면 극한 문제가 나오면 다른 것보다 일단 극한을 보내봐요. 근데 이제 극한을 보내보시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F0 빼기 F0은 0. 그래서 무한대하고 0을 곱하면 모르죠. 여기까지 되신가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무한대하고 0을 곱하는데 여기서 상황에서 이 무한대는 숫자라기보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n분의 2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다 보면 F0 빼기 F0도 결국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쉽게 그냥 무한대의 반대, 무한소의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소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기호라면 무한소의 그 0의 의미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심플하지 않을까. 되셨죠? 그러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 두 개가 곱셈이 됐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좀 실수하기 좋은 친구들은 0이라는 숫자의 이미지가 강해서 어떤 수든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야 라고 생각해서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형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형의 상황이 되면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고 문제의 조건에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면 풀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시려면 자, 갑니다. y값 차이 fn분의 2 빼기 f0.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x값의 차이가 n분의 2가 분모에 있으면 좋겠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따라오나요? 그래서 n분의 2의 세제곱이 괜히 나눠진 거잖아요. 처음 식에서. 그래서 n분의 2의 세제곱을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효과는 똑같다고요. 따라옵니까?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n의 세제곱하고 여기 있는 이 n의 세제곱 어차피 약분되죠? 그럼 결국에 a는 뭘로 바뀌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서로 다른 두 점 n분의 2와 0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같은 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i가 통째로 f' 저 0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얘의 세제곱 곱하기 8. 얘가 2분의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2번 문항도 해야 될까요? 유사해서 그냥 패스해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패스하고 갈게요. 자, 혹시 이해 안 되면 꼭 물어보셔요. 다음에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시면. 자, 그다음에 3-3번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인데 3-3의 1번 말고 1번이 좀 더 심플한 것 같으니까 3-3 2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자, 합니다. 3-3의 2번 3-3의 2번 한번 보시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 됐나요? 삐지네.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연속성. x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가도 돼요. 이게 두 가지 생각을.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눈으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너무 직관적이라서 애매한 경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죠. 정의 쓰는 거예요. 정의. 정의는 0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fx하고 그에 따른 함수값 f의 0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함수값이 더 쉬우니까 f 먼저 할게요. 0 넣으면 저 3. 됐네? 그럼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데 좌극한 우극한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는 절대값이라서 그 불연속 함수가 아니죠. 불연속 함수가 아니라서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 당연해요. x제곱 연속, 절대값 x 연속, 마이너스 4 연속, 3 연속, 가 연속. 그래서 연속 함수끼리 다 결합되어 있으니 당연히 연속이 맞아요. 솔직히 확인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굳이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 괜찮아요? 근데 0으로 보내면 어차피 0이죠? 절대값 0 3 당연히 같네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 식을 쓰는 이유는 연속을 확인할 때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다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어져구나 이어지지 않았구나. 그걸 제일 좋은 그런 걸 하기 제일 좋은 문제 상황은 구간으로 나눠져 있을 때 x가 a보다 클 때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하고 나눠져 있으면 그걸 한번 그려 보시면 끊어지네 안 끊어지네 이게 딱 눈에 바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극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프가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이라기보단 이제 애매한 경우, 특정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고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작업.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쨌든 미분 단원이라서 미분이 포인트겠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괜찮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 솔직히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가지고 뾰족한지 끊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뾰족하다면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 첨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질 때 미분이 가능한 경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즉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생각은 뾰족할 때 첨점이라고 하죠. 보통 첨점. 이렇게 절대값 함수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점에서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쓰려면 정의상 이렇게 돼야 돼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서 갈 때 h분의 f에 0이니까 그냥 쓸게요. 차라리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라고 하는,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말 뜻은 좌미분계수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x는 0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걸 그대로 푼다면 이 정의대로 풀어야 돼요. 글쎄요. 근데 이 정의를 좀만 더 기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라고요.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즉 h가 음수일 때 왼쪽에서 다가오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래서 첨점, 뾰족한 점이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됐어요? 두 번째,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이유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여기 끊어져 있는 거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불연속이 돼버리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성질 중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요. 정리. 근데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A이면 B이다니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대우는 항상 참이죠. 집합 배울 때.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근데 이유를 좀만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이유는 뭘까요?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이 점에서 접선 모양이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왼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또 불연속이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두 개가. 됐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세 번째 생각은 접선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없는 거예요. 혹시 이해될까요? 그 대표적인 애가 이거죠, 이거. 접선이 딱 Y축이랑 평행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럼 이 점에서는 접선은 있는데 네, 이 점에서의 접선은 있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무한대예요. 그럼 값이 없죠, 값이. 그러면 f 프라임 뭐 0이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 근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이제 다뤄지지 않고 주로 이 두 가지 상황만 시험에서 다뤄지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냐 불연속이냐는 솔직히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네,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보이면 이렇게 답을 하게 돼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분편이 이제 뭐 완전 반복이 될 때는 그 어떤 함수를 주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내는 걸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거든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려낸 다음에 눈으로 보니 뾰족하겠구나, 끊어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방법을 쓰고. 근데 지금은 특정한 한 점, 여러 점이 아니라 딱 한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니 이렇게 정의를 쓰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을 향해서 갈 때 h분의 이거에 극한값이 있어야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분 가능성 얘기를 무조건 f 프라임 0으로만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요. f 프라임 제로를 구할 때 f 프라임 x라고 하는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를 구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고 미분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할지 몰라도 일단 특정한 한 점에서 물어보게 되면 특정한 한 점에서 미분 가능성 물을 때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있으면 미분 가능,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됐죠? 자 그래서 f0 플러스 h는 저식에다 그대로 h만 넣으면 되니까 h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h 플러스 3 됐습니까? 근데 f0은 3이죠? 그래서 빼기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3 빼기 3. 근데 이제 h를 약분하려고 했더니만 이 절대값 h가 마음에 걸려요. 왜냐면 절대값은요 h가 양수, 즉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플러스로 나오고요 h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해봐야겠네요. 좌극한, 우극한. 그래서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 이렇게. 그러면 얘는 h분의 0의 우극한이니까 그대로 나오죠. h의 제곱 마이너스 4h. 약분되네. h를 0으로 보냈으니까 0이라서 그렇죠. 마이너스 4. 됩니까? 네. 여기는 h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h. h 약분되네. h를 0으로 보내니까 플러스 4. 다르죠? 왼쪽에 다가오는 극한과 오른쪽에 다가오는 극한의 지금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진짜 돼요? 근데 이제 혹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뾰족점이나 불연속 같은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눈으로 보면 좀 좋다고.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2차 함수라서 난 개형을 알아. 그래서 바로 딱 그리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절대값 때문에 그리기가 힘드니 절대값만 없으면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그렇죠. 안에 있는 i의 부호만 확실히 알면 돼요.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리면 돼요. 됐어요? 여기가 됐죠? 근데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리려고 했더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으면 또 좋아요.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gx라고 제가 써볼게요. f는 이미 있으니까 gx가 이 자체가 f구나. 오케이. 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갑니다.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제곱이라서 x의 제곱이 나오고 얘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필요 없어서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결과가 똑같네. 우리 상가함수에서 했죠. 코사인 함수 같이. 그렇죠. y축 대칭 함수에 이거는. 그럼 y축 대칭이면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릴 건데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0보다 클 때만 그려서 그렇죠. 왼쪽은 대칭시키면 되죠. 그래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 거라고.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릴 거라고요. 그러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y축 여기 x축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갑니다. 인수분해하면 1하고 3 여기 1 여기 3 말을 꼴로 이런 그래프 0일 때 3 괜찮아요? 근데 음수는 지워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y축 대칭. 그래서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1, 3이니까 그래서 이게 f라고 있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때요? 0에서 뾰족하죠 이거 쭉쭉. 그래서 여기는 미분 불가능.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글쎄,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걸 써가지고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대충 눈으로 딱 눈집작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이렇게 풀면 푸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예요. 될지 안 될지. 그럴 땐 당연히 정확히 가야죠. 됐죠?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농담할 수 여유도 없고 조금 좀 아쉬워요 살짝. 그래서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 저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렇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말장난 할 수도 없고 받아준 사람도 없는데 이거는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4번은 그 기함수, 우함수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 기함수, 우함수라는 용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기함수는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막 배웠는데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 원점 대칭인 함수가 여러 개 있겠죠.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싹 통칭해서 기함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칭을 해버리면 이 기함수라는 그 집합은 어떻게 보면 집합이라고 봐도 되죠. 함수들을 싹 모아놓은 거라 생각하면. 그래서 기함수라고 하는 함수들은 전부 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이 기함수라는 함수 자체의 특징에다가 연사칙 연산을 넣어보고 합성도 해보고 뭘 해보니 어떤 특징이 있는데도 탐구하기 또 유용해요. 그래서 기함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우함수라고 하는 거기 용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우함수는 저 선 중에 특별한 선 y축 대칭이 되는 함수들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대.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기함수, 우함수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원점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원점은 점 중에 가장 특별한 점이 원점인 거고요. y축은 선 중에 가장 특별한 선이 y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인 함수는 f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더라. 라는 게 매칭만 되면 돼요. 기함수냐 우함수냐 헷갈릴 필요. 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이 기함수가 y축, 우함수가 원점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막 이거 외웠어요. 막 이거 기원 그 우리 바둑 두는데 기원 우함수 y축 우와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용어가 아니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함수는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fx가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우리는 원점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네, 됐죠? 근데 이제 이 식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돼서, 어차피 우리가 수학2에서는 적분도 다뤄야 돼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f의-x랑 -fx가 같은 게 왜 원점 대칭이냐, 얘랑 얘랑 같은 게 왜 y축 대칭이냐, 그럼 y축 대칭은 결국에 선 중에 특별한 산 x는 0이라는 직선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 x는 0이라는 이 0이라는 값은 도대체 이 식 속에서 어떻게 끄집어낸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대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약간 평균, 약간 가운데 이런 느낌과 약간 유사성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과 연결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대칭과 이런 수식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일반적인 식으로 확장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적분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용어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푸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3-4번 2번도 fx가 기함수니까 이런 식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원점 대칭? 그럼 이거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이 항등식에다가는 제가 넣고 싶은 x를 마음껏 넣어도 되고, 미분하고 싶으면 미분해도 되고, 양변에 어떤 식을 더하고 싶으면 더해도 되고, 뭘 하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프라임 기호죠. 그러니까 여기 식을 이거 3-2번만 해도 되겠다. 3-4에 2번도 이 식을 그대로 미분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인데 합성함수에 의해서 속에 있는 속미분 곱하기 마이너스 1 속미분,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시면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얘 함수만 미분하시면 되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원하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네. f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2. 근데 f 프라임 2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죠, 얘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3이고,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와 y축 대칭인 함수는 그 도함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의 도함수 f'(x는 신기하게 y축 대칭이 돼요.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만 그냥 미분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인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신기하게 원점 대칭이 돼요. 확인도 간단해요. 얘만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미분이고 나중에 적분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 반대로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을 하면 미분과 적분이 역에 있는 관계라는 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반대로 되돌리는 연산을 그 연산을 적분이라고 한다고 치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되돌렸고 이걸 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을 때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는 적분하면 원점 대칭이 될까? 반대로 같은 방식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적분하면 y축 대칭이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저는 다음에 답은 말해줘야 되나? 이게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혹시 알아보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5번 3-5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 3-5번 한번 보시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절대값 fb 마이너스 절대값 fa가 항상 3배의 b-a의 전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f'x를 구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f인데 정보가 갑자기 여기서 f'x를 구해달래요. 맞죠? f'x? 응. f'x를 구해달래. a, b는 서로 다르대요. 괜찮아요? 응. 그럼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업은 이 b-a의 제곱인데 b가 a보다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고 하든 a가 b보다 크다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은 여기 왼쪽이 절대값이라서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구분해도 되긴 하는데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양변을 b-a로 나눴다고 하면 fb-fa 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게 작가 나갔습니다. 3배의 절대값 b-a 이렇게. 혹시 이게 납득될까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죠. 당연히 x의 제곱하고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으니까. 이거 이해되나? 그래서 b-a의 제곱과 절대값 b-a의 제곱은 같으니 절대값 b-a를 하나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어쩔까? 뭐가 클지 모르니까. 근데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절대 0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b가 a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클 때 머리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딱 하나예요. y값끼리 빼져 있는데 프라임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프라임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 y값끼리 빼져 있으면 분모에 그렇죠. x의 변화량만 있으면 x의 변화량보다 y의 변화량은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렇죠. 평균값 정리 쓸 수 있어요. 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뒤쪽 단원에 좀 나오긴 하던데 이제 여기서는 평균값 정리를 뭐 3강에서 물어볼 게 안 다뤘는데 그럼 평균값 정리 안 쓰고 가도 되죠. 이렇게 가볼게요. 미분계에서 정의를 쓰려면 이건 평균값 정리 쓰고 그냥 미분계에서 정의 쓸게요. 미분계에서 정의를 쓰려면 얘가 합니다. 절대값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되시죠?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얘는 3의 절대값 b-a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극한을 리미트 b를 a로 보내보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0은 0으로 가고 b-a도 0으로 가겠죠. b를 a로 보내버리면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 요놈도 0으로 가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리미트 b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b가 a로 갈 때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가 나온다. 그럼 얘가 얼마? 얘가 0이라고 해요. 됐어요? 근데 y값의 차이, 평균 변화율, 극한 보냈더니 서로 다른 두 점이 같은 점 a로 바뀌니까 얘가 f'a의 절대값이 0이라고 해요. 그럼 절대값이 0이면 안에 있는 i도 0이 되겠죠. 근데 a는 문제에서 임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a 자체를 x로 생각해도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f'x랑 결론은 똑같겠죠. 그럼 f'x가 0인 거라고. 그러면 fx는 상수함수가 돼요. 상수함수. 왜냐면 도함수가 전부 다 0이 돼야 돼서. 콜? 좋습니다. 그다음에 3-6번은 수원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와요. 저기 수열 저 뒷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본수업상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게 못하고 있는데 저 뒷부분에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합을 생략한 기호인데 K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차례대로 집어넣어요. 총 N번. 그래서 그걸 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이 기호의 시그마라는 기호의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fx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분의 1의 x의 2k-1. 그러니까 k 자리에다가 1부터 넣은다고요. 그냥 넣어요. 넣으면 1분의 1 그래서 x의 1제곱 그 다음 더하기 k 자리에 2를 넣으면 3분의 1 x의 세제곱 2 넣었으니까 3을 넣으면 5분의 1 x의 5제곱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n을 넣으면 얼마? 좋아요. 2의 n-1분의 1의 x의 2n-1제곱 됐습니까? 이게 fx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 구하라 했냐면 f'2를 구하라. f'2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fx니까 미분하면 되죠. f'x는 덧셈은 그냥 각각 미분해가지고 다 더해도 되죠. 다시 미분하시면 x를 미분하면 1이고 얘는 x의 그렇죠 제곱이고 얘는 그렇죠 x의 4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얘는 x의 2n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따라옵니까? 그래 여기다 이제 1을 넣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되죠. 근데 1을 넣기 전에 계산이 되지만 그냥 넣고 할게요. 그럼 F'E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2n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건 무슨 수열? 그렇죠. 아직 이것도 아직 안 했네. 아직 본수업 시간은 살짝 안 했지만 등비 수열.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 2의 제곱, 즉 4씩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죠.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서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쓰면 공비가 4니까 R-1분의 이 수열의 첫째 양 1 곱하기
R 4의 항의 개수 몇 개? 몇 개? 이게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2n 마이너스 2제곱.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0이죠, 0. 그러면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그럼 2 곱하기 0부터 n 마이너스 1까지니까 개수는 n개, n개. 그래서 여기다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얘가. 미지수가 두 개예요. x도 있고 n도 있고. 그래서 2를 대입했어도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n값이 살아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현재 생각은. 근데 이제 본인 실력이 좀 늘고 문제 보는 시각이 좀 키워지면 어차피 시그마 덧셈 생략한 기호 아니냐. 그럼 어차피 쭉 나열해 놓고 미분한 다음에 다시 합칠 거면 처음부터 왜 나열했다가 다시 합치냐. 이미 합쳐져 있는 놈을.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미분을 해야 돼. f'x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의 2k-2 될까요? 그럼 여기에는 이 아이가 등비수열 형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다 2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풀었다가 다시 조인했다가 하지 않아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이거를 보면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덧셈하고 시그마라는 기호하고 미분이라는 기호를 교환이 가능한 거 아니냐. 즉 미분 먼저 하고 더하든가 더하기 먼저 하고 미분하든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근데 원래 더하기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가 하필 덧셈을 생략한 기호다 보니까 괜찮은 상황.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공부하면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수렴만 한다면 마음껏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리미트라는 기호하고 사칙 연산하고. 근데 미분도 미분 계수도 마찬가지로 그 극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 계수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도 더하고 빼고 이 부분이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곱하기 부분에서 나누기 부분에서는 미분 공식이 조금 달라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는. 그래서 3-7번은 아마 웬만한 문제집 풀면 맨날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풀어봐도 나중에는 뭐 이것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얼마야?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2가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 맞죠? 3으로 갈 때 x-3분의 gx-1이 2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fx하고 gx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미분해가지고 x를 3을 대입하래. 근데 곱미분 하시죠? 곱미분은 각각 미분에서 곱하기하고 미분 기호는 교환이 안 돼요. 각각 미분하는데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렇죠. 앞미분, 그다음에 뒷미분. 앞미분, 뒷미분 막 했잖아 우리. 그래서 앞에 3 곱하기 g 프라임 3. 됐죠?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프라임과 함수값, 프라임과 함수값 각각 2개 알면 되죠. 근데 여기 식 속에 이미 2개씩이 숨겨 있다고요. 왜냐면 x를 3으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fx하고 gx는 다항 함수라 했잖아요.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의 연속이니까 x가 3으로 갔을 때 fx 빼기 2라고 하는 이 함수가 0으로 가는데 어차피 극한하고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3을 대입한 f3-2가 0이 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f3-2가 0이니까 2는 f3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2 대신에 f3을 써도 되죠.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쓰고 나면 fx 빼기 f3, x 빼기 3. 그러면 평균 변화예요. x를 3으로 보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 x하고 3이 같은 점 3으로 바뀌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극한식이 f'3이 된다. 그럼 그게 1이라고요. 오케이?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정보는 2개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gx도 다항함수니까 g3 빼기 1이 0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면 g3으로 또 바꾸니까 g'3이 2. 그럼 다 알죠 이제 다. f'3은 1이었고 g3은 1이고
F3은 2고 G'3도 2고 그래서 답은 5가 답이 되겠네요. 이게 3-7번. 근데 주의하실 거는 곱을 미분하실 때는 이렇게 이거 주의하시면 되죠. 이거 쓸까? 3-8번. 봅시다. 자, 3-8번은 그 n차 다항함수인데 함수가 정확하게 몇 차일지 몰라. 3차, 2차, 1차 뭐 몇 차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다항함수가 이 조건식을 만족한대요. 2배의 fx 이퀄 x-1의 f'x라고 하는 이 식을 만족한대요. 그리고 f형은 1이래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족할 때 f는 과연 몇 차냐? 그리고 f를 직접 구해봐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팁이라고 하면 미적분, 즉 초월함수를 다루기 전에는 이렇게 다항함수만 다룰 때는요. 다항함수는 극단적으로 차수만 알면, 다시 말하면 최고차만 알면 쭉 내림차순 전개해버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특정돼요. 즉 몇 개인지가 확정돼요. 그럼 극단적으로 문제 상황의 조건을 다 대입해서 풀면 풀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서의 그 말 그 좋은 팁은 f라는 함수가 다항함수라는 언급만 나오면 fx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최고차가 제일 중요해서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몇 차인지 모르니까 n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생략. 그냥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2배의 좀 색깔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a의 x의 n제곱인데 이거 솔직히 안 넣어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넣어볼게. 그 다음에 x-1에 f'x니까 이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미분하면 a의 n의 x의 n-1 플러스 또 미분한 놈이 여기 들어오겠죠? 됐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두고니까 두고니까 왼쪽에 있는 놈하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럼 왼쪽은 다항함수, 오른쪽도 다항함수. 그럼 일단 최고차부터 같아지면 되잖아요. 그럼 최고차가 그렇죠. 2a x의 n제곱 나머지는 차수가 더 낮겠죠? 네, 오른쪽은 이 -1은 차수가 없으니까 x 먼저 차수만 신경 써주면 x를 여기다 곱하면 a 곱하기 n 곱하기 a랑 얘랑 만나면 x의 n제곱 나머지 뭐 있겠죠? 지금 이렇게 따라온가? 여기는 어차피 n-2차일 테니까 a랑 곱해줘도 n-1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어차피 상관없다고. 그리고 뒷부분 뭐 필요 없고 어쨌든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xn제곱 xn제곱 같으니까 최고차가 개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2a가 an이면 되면 되죠. 근데 a는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최고차를 제가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아까 쓰지 않았지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깐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라고. 왜냐면 fx의 최고차를 제가 a로 보는 거니까.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n차가 최고차가 아니라 n-1차 뭐 다음 차가 최고차가 되면 그러면 걔를 최고차로 제가 썼겠죠. 됐어요? 그럼 a는 부담없이 약분이 되니까 n은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n이 2라는 게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죠. 그래서 1번 답은 n이 2예요. 1번의 답은. 그래서 n이 2로 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fx는 합니다. ax의 제곱 여기 있긴 한데 bx 플러스 c라는 이렇게 값으로 딱 특정돼 버리죠. 그럼 다 된 거예요. 2배의 ax의 제곱 2bx 2c 왼쪽 그냥 x-2라고 이만 곱해요.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 살짝 좁네. 공간이 좁으니까 f'x는 2ax 플러스 b 얘랑 얘랑 곱한다고 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나? 보인다 보이죠? 보여. 좀만 앞으로 쓸게요. 얘랑 얘랑 곱하시면 바로 가면 2a x의 제곱 b 마이너스 2a b 마이너스 2a 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b 생각? 돼야 되는데 됐어요? 그럼 얘랑 당연히 같고 그 다음에 b 어디 있어? 2b하고 b 마이너스 2a랑 같아야 되니까 두 개 똑같다면 2a는 b는 2a 아니 맞나? 이거 두 개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a네. b는 마이너스 2a 됐습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2a니까 2a하고 2c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c랑 a랑 같겠죠.
그럼 A, B, C에 대해서 B하고 C를 전부 다 A로 표현했으니까 fx를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추가로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네요. F형은 1. F형은 1이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C가 1이죠. 이렇게 처음에 C라고 안 하고 1로 했어도 됐겠네요. 그럼 얘를 1로 잡고 가면 C가 1이니까 A도 1이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고 그럼 fx는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번은 약간 문제를 푼다기보단 그냥 워낙 여기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뤄지다 보니까 다항함수에 대해서 특징을 막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막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여기 수학 2는 다항함수가 메인인가 보구나. 그러면 다항함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면 좋은가 보구나 정도로 하시고 기본 개념 익히는데 좀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9번과 관련돼서는 다음 기회에 좀만 더 다루더라도 이런 특징은 있대요. 이 정도만 이거 3-9번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대충 정말 대충 그리면 그럼 여기를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극대라는 이름을 배우고 여기를 극소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미적분까지 혹시 한다면 얘가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극대를 기준으로 선을 평행선, x축과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그리고 극소를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를 자르면 기가 막히게 여기가 4등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FA하고 FB가 0이라고 했으니까 FA하고 FB가 0이라 했고 F'A랑 F'C가 0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는 접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보든 얘를 X축으로 보든 상황은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편의상 제가 얘를 X축으로 보면 얘가 A고 얘가 B예요. 얘가 B. 이해되나? 그 다음에 F'C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C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C에는 어떤 관계 형성이 되냐면 여기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C가 돼야 돼. 그래서 C는 3분의 A 플러스 2B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3-9번 좀 킵해 놨다가 다음에 미분을 좀 더 배워서 그래프를 좀 다룰 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